높은 기둥 위에 도시를 내려다보며 동상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온몸은 얇은 순금 잎사귀로 덮여 있었고 눈에는 파란 사파이어가 박혀 있었습니다. 칼 자루에는 커다란 빨간 루비가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지요. 사람들은 그 동상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저렇게 아름다운 게 있을까? 한 시민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꼭 풍향계처럼 예쁘네요. 옆에 있던 사람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물론 풍향계보다는 훨씬 쓸모가 없겠지만요.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도 알려주지 않으니까요. 왜 당신도 행복한 왕자처럼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한 어머니가 울고 있는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저 동상을 보면 기분이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아요. 한 실망한 사람이 동상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마치 천사 같아요. 고아원 아이들이 교회에서 나오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천사가 어떻게 생겼는지 본 적도 없으면서 수학 선생님이 나무랐습니다. 꿈에서 봤어요. 아이들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은 눈살을 찌푸렸지요. 꿈 같은 것은 그의 세계에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어느 가을밤 작은 제비 한 마리가 도시 위를 날아왔습니다. 친구들은 이집트를 향해 떠난 지 벌써 6주가 되었지만 이 제비만은 뒤에 남아 있었어요. 갈대와 사랑에 빠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봄에 강가에서 처음 갈대를 만났을 때 제비는 그 가늘고 흔들리는 모습에 그만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지요. 내가 사랑해도 될까요? 제비가 물었습니다. 갈대는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비는 갈대 주위를 빙빙 날며 물 위를 스치고 은빛 날개를 펼쳐 물결 위를 가로질렀습니다. 이것이 제비의 구애였습니다. 온 여름 제비는 그 곁에 머물렀습니다. 이상한 사랑이야. 다른 제비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갈대는 돈도 없잖아. 게다가 너무 많은 친척들이 있어. 실제로 강은 갈대로 가득했으니까요. 가을이 되자 제비들은 모두 떠났습니다. 제비는 갈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갈대는 집 밖으로 나간 적이 한 번도 없었고 먼 곳을 그리워하는 제비의 마음을 끝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집트로 가지 않을래요? 제비가 마지막으로 물었지만 갈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갈대는 뿌리 깊이 땅에 붙어 있었으니까요. 당신이 나를 가지고 논 거로군요. 제비가 슬프게 말했습니다. 나는 피라미드로 떠날게요. 잘 있어요. 그렇게 제비는 날아올랐습니다. 온종일 날아 저녁 무렵 제비는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어디서 묵을까 제비가 생각했습니다. 그때 높은 기둥 위에 동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기서 자야겠다. 전망도 좋고
바람도 잘 통하겠어. 제비는 행복한 왕자의 발 사이에 내려앉았습니다. 황금 침실이라니. 제비는 주위를 둘러보며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막 잠들려는 순간 빗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이상하다.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데 별도 총총하고 달도 밝은데 이게 무슨 일이지? 그런데 또 한 방울, 또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제비가 올려다보니 행복한 왕자의 눈에서 황금빛 뺨을 타고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달빛 아래 왕자의 얼굴은 너무나도 슬퍼 보였습니다. 제비는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제비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나는 행복한 왕자야. 그런데 왜 울고 있어요? 제비가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온통 젖었잖아요. 살아있을 때 왕자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는 인간의 눈물이 무엇인지 몰랐어. 슬픔이 들어올 수 없는 궁전에 살았거든. 낮에는 정원에서 뛰어놀고 저녁에는 대연회장에서 춤을 추었지. 궁전 둘레에는 높은 담이 있었고 나는 담 너머로 무엇이 있는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 신하들은 나를 행복한 왕자라 불렀고 나도 그 말을 믿었지. 그렇게 살다가 죽었어. 지금은 높이 올라와서 이 도시의 모든 추함과 모든 고통을 보게 되었어. 마음은 나무로 만들었지만 울지 않을 수가 없었어. 나무로 만든 마음이라고요? 제비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예의 바른 새였기에 속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저 멀리 왕자가 부드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 멀리 좁은 골목에 낡은 집 한 채가 있어. 창문 하나가 열려 있고 그 너머로 한 여인이 탁자 앞에 앉아 있지. 얼굴은 창백하고 손은 거칠어. 바늘과 실로 무언가를 꿰매고 있어. 무대 의상을 만드는 재봉사야. 침대 위에는 아이가 누워 있어. 몹시 아픈 아이야. 열이 나고 오렌지가 먹고 싶다고 조르지만 어머니는 강물밖에 줄 게 없어. 아이는 울고 어머니는 지쳐서 눈물도 나오지 않아. 제비야, 제비야, 작은 제비야, 내 칼자루에 박힌 루비를 그 여인에게 가져다 줄 수 있겠니? 내 발은 이 받침대에 고정되어 있어서 직접 움직일 수가 없어. 이집트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제비가 말했습니다. 내일은 나일강으로 가야 해요. 친구들은 무덤 속 커다란 꽃 사이에서 자고 있고 하마가 갈대밭에 누워 있고 멤논 거상은 옥자에 앉아 별을 바라보고 있을 거예요. 제비야, 제비야, 작은 제비야, 왕자가 말했습니다. 단 하룻밤만 내 심부름꾼이 되어주지 않겠니? 저 아이는 몹시 목이 마르고 어머니는 너무 슬퍼하고 있어. 왕자의 목소리가 어찌나 슬프던지 제비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긴 한데 제비가 중얼거렸습니다. 하룻밤쯤은 괜찮겠지.
제비는 왕자의 칼자루에서 커다란 루비를 부리로 뽑아들고 도시 위를 날았습니다. 제비는 성당의 탑을 지나갔습니다. 그곳에는 흰 대리석 천사들이 조각되어 있었습니다. 강을 지나쳐 날아갔습니다. 배들에는 등불이 걸려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유대인 거리를 지나갔습니다. 나이든 유대인들이 서로 흥정하며 구리저울에 동전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가난한 집에 다다랐고 열린 창문으로 들여다보았습니다. 아이는 침대에서 열에 들떠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지친 눈으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제비는 살그머니 안으로 들어가 탁자 위에 루비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이 주위를 날개로 살며시 부채질해 주었습니다. 시원해. 아이가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좀 나은 것 같아. 아이는 곧 잠이 들었습니다. 제비는 다시 왕자에게 돌아와 말했습니다. 신기한 일이에요.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도 몸이 따뜻해요. 그건 내가 좋은 일을 했기 때문이야. 왕자가 말했습니다. 제비는 그 말을 곱씹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날이 밝자 제비는 강으로 날아가 목욕을 했습니다. 오늘 밤에는 이집트로 떠날 거야. 제비가 결심했습니다. 제비는 도시 곳곳을 구경했습니다. 대성당의 꼭대기에도 앉아보고 왕궁 지붕 위에도 올라가 보았습니다. 비둘기들이 광장에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제비도 잠시 그 사이에 끼었습니다. 저녁 무렵 제비는 왕자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날아갔습니다. 이집트로 떠날 거예요. 제비가 말했습니다. 제비야 제비야 작은 제비야 왕자가 말했습니다. 저 멀리 좁은 다락방에 젊은 청년이 있어. 희곡을 쓰고 있는데 추워서 손이 굳어버렸어. 벽난로에는 불이 꺼진 지 오래고 배고픔에 쓰러지려 하고 있지. 하룻밤만 더 있어줄게요. 제비가 말했습니다. 또 루비를 가져다 줄까요? 루비는 이제 없어. 왕자가 슬프게 말했습니다. 내 눈밖에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 사파이어로 만들어졌지. 페르시아 상인이 1000년 전에 가져온 거야. 가져가서 그 청년에게 주렴. 그걸 팔면 먹을 것도 살 수 있고 희곡도 마저 쓸 수 있을 거야. 왕자님, 그러면 왕자님은 눈이 멀게 되잖아요. 제비가 말했습니다. 제비야, 해줘. 왕자가 부탁했습니다. 제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알았어요. 제비가 말했습니다. 제비는 왕자의 눈에서 사파이어를 뽑아들고 다락방으로 날아갔습니다. 지붕 위에 구멍이 뚫린 다락방이었습니다. 청년은 손이 너무 시려워서 글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제비는 탁자 위에 사파이어를 살그머니 내려놓았습니다. 누군가 나를 알아봐주고 있는 것 같아. 청년이 중얼거리며 보석을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희망이 돌아왔습니다. 제비는 왕자에게 돌아왔습니다.
이제 한쪽 눈이 안 보이시겠네요. 제비가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한쪽 눈이 없어. 남은 한쪽도 줘야 해. 저 아래 성냥을 파는 어린 소녀가 있어. 성냥을 강물에 빠뜨렸는데 아버지한테 맞을까봐 울고 있어. 그 아이에게 남은 눈을 줘야 해. 하지만 그러면 왕자님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되어 제비가 말했습니다. 제비야, 부탁이야. 왕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비는 왕자의 남은 사파이어를 뽑아들고 소녀에게 날아갔습니다. 소녀의 손바닥에 보석을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야? 예쁘다. 소녀가 웃으며 달려갔습니다. 제비는 왕자에게 돌아왔습니다. 이제 왕자님은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제비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느낄 수가 있어. 왕자가 말했습니다. 왕자님 곁에 영원히 있을 거예요. 제비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제비야. 너는 이집트로 가야 해. 이집트에는 가지 않을 거예요. 제비가 말했습니다. 제비는 왕자의 발치에 앉아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제비는 왕자 곁에 머물렀습니다. 날마다 바다로 항구로 날아가 보고 들은 것들을 왕자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배들이 드나드는 부두 이야기, 용기를 내 닻을 올리는 선원들 이야기, 나라와 나라 사이를 오가는 상인들 이야기. 제비는 하루 종일 왕자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면 제비는 왕자의 어깨에 앉아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추운 건물에서 아이들이 굶주리고 있고 오래된 다리 밑에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고 밤새 기침하는 노인이 혼자 누워 있다고 했습니다. 내 온몸을 덮은 금을 하나하나 벗겨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 왕자가 말했습니다. 제비는 순금 잎사귀를 하나씩 뽑아 도시 곳곳으로 날아다녔습니다. 아이들 곁에 떨어뜨리고 오래된 거리 위에 뿌렸습니다. 금빛 잎사귀가 떨어지는 곳마다 아이들의 얼굴이 환해졌고 사람들이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이제 빵이 생겼어. 아이들이 외쳤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왕자의 몸에서는 금이 하나씩 사라져갔고 왕자는 점점 회색빛 납동상이 되어갔습니다. 하지만 왕자는 조금도 아쉬워하지 않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날씨는 더 추워졌습니다. 눈이 내리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제비는 점점 기운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왕자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빵 부스러기를 쪼아 먹으며 날개를 퍼덕여 몸을 데웠지만 추위는 날마다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제비는 겨우 날아올라 왕자의 어깨에 내려앉았습니다. 왕자님, 저는 이제 죽을 것 같아요. 제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잘했어. 왕자가 말했습니다. 왕자님 손에 한번 입을 맞춰도 될까요? 물론이지, 제비야. 나는 내가 이집트로 가지 못한 게 안타깝지만
동시에 내가 내 곁에 있어줘서 기뻐. 제비는 왕자의 손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작별 인사예요, 왕자님. 작별 인사야, 제비야. 제비는 왕자의 발치로 천천히 내려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동상 안에서 무언가 딱 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나무로 만들어진 왕자의 심장이 두 쪽으로 갈라진 것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시장이 광장을 지나다가 동상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머나, 행복한 왕자가 이게 뭐야? 시장이 놀라서 말했습니다. 왕자의 온 몸에서 금이 다 사라지고 눈도 빠져 있었습니다. 발치에는 작은 제비 한 마리가 죽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초라한 꼴이라니. 시장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당장 저 동상을 치워버려요. 시의원들이 모여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새도 죽어 있잖아요. 이제부터 이 광장에서는 새가 죽으면 안 된다는 규정을 만들어야겠어요. 동상은 철거되어 용광로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심장만은 녹지 않았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납심장은 불에도 타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심장이군, 공장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냥 버려요. 그래서 납심장은 제비가 죽어있던 쓰레기 더미 위에 던져졌습니다. 저 높은 곳에서 하나님이 천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도시에서 가장 귀한 것 2가지를 가져오너라. 천사는 납심장과 죽은 제비를 가져왔습니다. 잘 골랐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작은 제비는 내 낙원에서 영원히 노래할 것이고, 이 왕자는 내 황금 도시에서 나를 찬양할 것이야. 이것이 행복한 왕자 이야기입니다. 왕자는 살아있을 때 행복하다고 믿었지만 높은 곳에서 세상을 내려다보게 된 뒤에야 비로소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것을 하나씩 나누어 줄 때마다 왕자는 점점 초라해졌지만 그 마음은 점점 더 넓어졌습니다. 제비는 따뜻한 이집트 대신 추운 도시를 선택했습니다. 왕자 곁에 남아 심부름을 하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마지막에는 그 발치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두 존재는 세상이 볼 때는 초라하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나눈 것들은 도시 곳곳에 남아 사람들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밤 잠드는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누군가가 누군가를 위해 작은 것을 나누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